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각 26번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 문제거든요. 나왔거든요. 최근 3년 동안 6회차 보는 동안 한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여러분 대손세 공제처럼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짧게 개념 설명드리고 혹시 이제 다른 문장에서 문제에서 보기로 나오거나 이럴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온 문제로서 나오지는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어떤 건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최소한의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다. 여러분 의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주 만나게 되죠. 어디 봤어요? 의제배당. 그죠? 실제 그게 뭐예요? 의제라는 거는 간주란 뜻이야.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법적으로 그게 아니야. 하지만 법에서 그거를 그냥 그걸로 볼게 정한다. 이 경우에는 그냥 배당으로 본다. 배당으로 의지한다. 배당으로 간주한다. 간주 임대료. 너 임대료로 월세 받은 거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여러분 같은 표현입니다. 의제 간주 법적으로 명칭은 살짝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월세는 안 받았다고 해도 뭐 여러 이유로 뭐 추계일 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 뭐 과다한 차입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면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료로 간주할 거니까 세금 내라는 거고, 그죠? 그런 표현을 많이 본다고요. 여기도 해보면 어떤 거겠어? 미루어 추측해보면. 매입세액을 뭐 부담하지 않았거나 부담했더라도 원래는 공제할 게 아니라는 거겠지. 다른 지금 일반적인 공부했던 걸 따지면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법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해줄게. 의제한다는 거야.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제랑 간주의 특징이 뭐예요? 추정하고 다른 점. 추정은 여러분 일단 의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요 정도. 그러다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래. 아니군요. 오케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추정은. 근데 지금 의제, 간주는 법에서 딱 잘라서 이런 경우는 이걸로 본다? 딱 본다라고 했잖아. 어떤 반박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걸 바꾸려면 법적으로 이 경우를 좀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법을 바꿔야 돼. 이게 해당하면 이런 요건이 해당하면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못 박아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알아둡시다. 참고 상황에서. 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특히 면세 농산물 등을 요거를 사와가지고 원재료로 해서 내가 그거를 과세되는 사업에 쓰는 경우, 그래서 과세되는 경우는 내가 사왔던 거에 대해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온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도야. 여러분 여기 뭐 제가 누적효과, 환수효과를 적어 봤는데 여기까지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한번 혹시 심심하진 않겠지만 읽어보시고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누적효과라는 거를 일부 제거해서 최종 과세사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준다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누적효과를 제거해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죠? 지금 요렇게 과세였다가 면세였다가 과세, 이 단계별로 이렇게 과세, 면세, 과세, 중간에 면세 단계가 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면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즉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하고자 하는 효과가 떨어져. 그 떨어지는 게 왜? 환수효과랑 누적효과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때? 이 누적효과, 안 좋은 거를 좀 제거해주는 세법에서는 나 그 돈 안 받을래. 나 세법 나라 입장에서 나 그 세금 안 받을 거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좀 싸게 공급하려고 해줘. 그게 나라의 목적이잖아. 근데 지금 이런 누적효과, 환수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의도와 다르게 원래 안 받으려고 했던 게 들어오게 되거나 세수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하게 되고 이렇게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두어서 이런 효과를 좀 없애줘야겠구나.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제도를 적용해준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D단계의 다단계의 과세사업자는 나단계의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같은 걸 사요. 면세사업자로부터 사는 거니까 면세사업자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무자가 아니죠.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는 어때? 매입세액을 내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누적 효과, 이렇게 환수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나한테 면세사업자한테 뭐 샀으니까 세금계산서 못 받았지? 그지? 그리고 네가 매입세액 부담하지도 않았지? 하지만 조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나쁜 효과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부작용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공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정도. 요 정도 개념 지금 짧게 5분 동안 했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개념상 충분하다는 거고 외워야 될 거는 뒤에 있어요. 자,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는 요건은요. 자, 다 있죠.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최종 단계 판매자, 소비자한테 파는 그 사람이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자신의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개 엔드 요건입니다. 증명서류. 농산물에 관한 매입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고할 때 잘 제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면세 대상은 뭐 밑에 면세를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 이런 거다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포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뭐 면세 포기 이런 거, 그리고 간이가세 포기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면세도 포기할 수 있다. 언제?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잖아. 총칙 쪽에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었어. 아무 때나 포기 못해. 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나라에서 만든 제도인데 나 포기할래 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 딱 두 개만,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즉 수출하는 거야. 면세 물품을 수출하게 된 경우, 이거랑 그때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뭐 학술단체한테 뭐 무료로 제공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두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세를 포기하게 해준다라는 거 앞쪽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수출하게 되었어. 그때는 어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네가 면세 포기한 거니까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면세 포기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지금 다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거는 이 마지막 단계, 이 과세사업자한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세를 포기하고 명세 수출을 해서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사람한테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래 이 경우는 좀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겠다. 다만 다 과세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면서 이 경우에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냥 구비서류 어렵겠다. 그냥 신고서, 공제해달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신청해 제출해라. 이러면 된다는 거야. 여기에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일단 요건이 두 개라고 보면 돼.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여야 되고, 뭐를 사와야 돼?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아야 돼요. 마트 가서 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됐죠? 이 경우는 어떤 구비서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 대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고 싶다는 신고서만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문제 쪽에서 포인트. 자,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입세액 쪽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고 해서 공제를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실제로 공급받는 때 그냥 다 공제해주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고 해서 야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받는 시점에 공제해준다. 의제매입세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용 시점에 기다렸다가 이번에 사용한 만큼만 공제해주고 내년에 또 사용한 만큼만 공제해주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실제로 공급받는 시점에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면세가액 곱하기 공제율이고, 여러분 이게 한도도 있고 공제율도 있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공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빈도가 낮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고 계산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저도 요약해서 좀 과감하게 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하고 외울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뭐다? 매입가액 중에서 우린 이건 알아야지. 매입가액 중에서 일부 율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의제매입세 공제가 한도가 있구나. 요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하나 더.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중요한 거. 여러분, 매입할 때 운임 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운반비. 그걸 부담했더라도 그건 제외됩니다. 아시겠죠? 순수한 매입 원가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운임 등의 부수비용 이건 여러분 과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농산물을 내가 매입하는데 운반비를 따로 어디 돈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취득가액으로만 생각하면 운반비를 더 해줘야겠죠. 취득가액으로 보자면 이 농산물이라는 만약에 자산이라고 한다면 재고자산이라는 금액을 보자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의제매입세액이라는 취지는 뭐예요? 그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면세라는 게 중간에 끼어서 면세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운임 등 부수비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매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율을 곱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됐죠? 수입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때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합니다.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관세의 가격에다가 여러분 뭐 관세 자체를 더하고 이러지 않아.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관세의 과세 가격 그 자체로 한다라는 거. 됐죠? 뒤쪽에 정리할 게 좀 더 있나요? 요것도 볼게요. 실지 기속일 불분명분과 차기 이월한 원재료. 그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준용해서 구분된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한다라는 거. 요것도 이따가 4번 나온 건데 요거는 요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도 한 1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해요. 지금 제가 10분, 12분 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그래 이해간다 그래 그 정도는 왜 뭐 한도가 있나 보네 공제율이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적 효과라는 걸 제거하려고 하는 보네 요 정도만 딱 암기해두면 실제 풀이할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한다. 순수한 매입가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 방금 봤던 거죠. 자,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과극에다가 뭐 관세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됐죠? 4번. 과세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는 안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방금 보고 왔죠? 5번.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또는 창출한 영역에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처음에 제가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이게 5번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문장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취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원재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밑에 언제라고요? 실제 구입했을 때 전액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고요. 여기. 실제 공급받는 때 전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사용 시점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 됐죠? 요게 정답 3번이고요. 자, 여러분 짧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 주제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오면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는 우리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험이든 아니면 따로 진짜 일하실 때 이거를 보든 그러면 공제율이랑 한도 같은 거는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전이나 어떤 거기에 매뉴얼에 그거 보시면서 적용하면 돼. 뭔지는 알고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거는 살을 붙여가지고 조각을 스스로 키워 나가시면 된다고요. 그죠? 요 정도만 하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공부한 겁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간이과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